이번 특강에서 다룰 주제는 수학 2 원리합계 문제 되겠습니다. 사실 이 원리합계는 1학년 여러분들이나 보지 2학년, 3학년들은 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사실 이 원리합계라는 얘기가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풀이 방식들을 그 선배들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내신 대비하는 기간에 원리합계 문제 공부를 통해서 해당 부분의 이해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원리합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선행되는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등비수열 첫 항이 1이고 A고 그리고 공비의 값이 R인 경우 제 n항까지의 합 Sn은 등비수열 공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겠습니다. 1 빼기 R분의 첫항 A 곱하기 1 빼기 공비 R의 n거듭제곱 또는 공비 R 빼기 1분의 첫항 A 곱하기 공비 R의 n거듭제곱 마이너스 1 R의 값이 1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앞의 식, R의 값이 1보다 더 큰 경우에는 위의 식을 적용해 주는 거고요. 물론 등비수열에서 공비 R의 값이 1인 경우에는 SN은 NA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원리합계 문제에서는 전혀 신경 쓰진 않겠습니다. 자, 이 내용 하나 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등비수열의 개념으로 바탕으로 한 값의 표현, 항의 표현을 하나 아셔야 되겠네요. 활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리합계 문제에서도 이제 자주 쓰이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금액의 변화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해고요. 1년 단위로 이자가 붙는다고 합시다. 1년 뒤, 2년 뒤, 그렇다면은 땡땡땡 건너뛰어서 n년 뒤 이렇게까지 가겠죠. 자, 첫 해에 어떤 라지 A라는 금액을 입금했다면 이제 이걸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연이율은 R%. 그러면 1년 뒤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 겁니다. 1년 동안 얌전히 예금해 뒀으니까 고맙습니다 하면서 1년에 대한 이자를 줍니다. 그 이자의 값은 원금과 그리고 원금에 대한 이율 100분의 R. 간혹 이 R을 퍼센트이긴 하지만 계산 편의상 표현을 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R이라고 바로 적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되는 표현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게 우선이니까 A 곱하기 1 더하기 R이 되는 거고요. 1년이 더 지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해 넣은 게 2년이 지났다가 아니라 1년째 넣은 금액, 즉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년 뒤에 넣은 이 A 곱하기 1 더하기 R이란 금액을 1년 예금해 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가게 될 거예요. 얘는 지우고 앞서 모양 본 것처럼 A 곱하기 1 더하기 R이란 녀석에 대하여 한 해가 지났으니까 원금에다가 그 한 해 동안 예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이자 R을 붙입니다. 그러면 공통인수 A 곱하기 1 더하기 R로 묶어내게 되니 1 더하기 R의 제곱의 형태로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네요. 1년이 지나니까 1제곱, 2년이 지나니까 2제곱이죠. 그렇다면은 n년 뒤에는 n년이 흐른 뒤에는 그 이자는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n거듭제곱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자가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는 원리합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리합계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의 합,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거다.
이렇게 누적되어 가는 금액의 변화, 이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 등비수열의 활용 파트인 원리합계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RPM 필수 유형 827번 문제입니다. 연이율은 5%, 그리고 이 5%란 것을 이율 R로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율로서 나타내는 것도 R이고요.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공비의 값으로 쓰던 것도 역시 R입니다. 그래서 교재들에 보면은 원리합계 금액을 구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사실 외우려고 할 게 아니라 문제를 좀 신경 써서 여러 번 풀다 보면은 금방 눈에 들어오고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공식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공식에 나와 있는 R이라는 것은 공비의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아셔야 되겠고요. 자, 1년마다 복리의 이자 방식으로 2014년부터 100만원씩 적립해 갈 때 2023년 말의 원리합계를 구하여라. 원리합계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 풀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 주는 게 좋습니다. 2014년 언제나 시작은 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간의 초입니다. 월 단위가 되든 연 단위가 되든 분기 단위가 되든 반기 단위가 되든 언제나 기간의 초에 시작해서 기간의 말로써 23년 말까지 진행된 원리합계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14년 초에 처음으로 100만원을 넣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경우에요. 그러면은 14년 초에서 1년이 지난 15년 초가 되는 순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년 동안의 감사의 의미로 이자를 붙여주는데요. 곱하기 이자가 5%니까 5% 이자라는 것은 0.05의 실수의 값이죠. 그래서 1 더하기 0.05, 1.05의 값으로 금액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위는 만원이고요. 자, 또 1년이 지났어요. 16년 초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5년 초에 있던 금액에 대하여 100 곱하기 1.05의 제곱으로 2년이 지난 셈이니까요. 제곱으로 원리합계 금액은 변화했을 것이고요. 땅땅땅, 그게 2023년 말까지 간다면은 어떻게 금액은 변화할 것이냐.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용도 추가적으로 알아둡시다. 15년 초라는 것은 14년의 말일과 같고요. 16의 초라는 것은 15년 말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의 차이, 하루 차이, 뭐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봅시다. 14년 말까지 가면서 이자를 한 번 받았고요. 15년 말까지 가면서 이자는 2번 받았습니다. 23년 말까지 가면 이자를 몇 번 받게 될까요? 갸우뚱. 23년 말은 또 24년 초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5년 초를 뺐더니 15초에서 14초, 15에서 14를 뺐더니 1이라는 이자를 받은 횟수의 값이 나오게 되고요. 한 번 더 16년 초를 했더니 16년 초에서 14년 초를 뺐더니 2의 값, 그것이 치수로 올라가고 있죠. 즉 23년 말이라는 것은 24년 초로 보면은 계산은 간단해진다는 겁니다. 이자를 몇 번 받은 걸까요? 100 곱하기 1.05의 24에서 14를 뺀 거니까 10거듭제곱, 이자를 10번 받았다. 10번의 이자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는 매년 초에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5년 초에 2회차 입금을 하게 됩니다. 16년 초가 되었을 때 2회차 입금에 대한 첫 이자를 받게 되죠. 다시 15년 초에 입금한 금액은 14년 초에 비하여 1년 늦게 입금했기 때문에 이자를 한 번 덜 받게 됩니다. 한 번 덜 받는다. 이 개념
이해가 되신다면은 15년 초에 넣은 금액이 23년 말이 되었을 때 얼마의 원리 합계되었는지도 쉽게 판단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입금하는 건 언제일까요? 매년 초에 입금한다고 했으니까 23년 초에 입금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 입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100만원 입금하고요. 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자는 곱하기 1.05가 되는 거네요. 중간에 생략된 부분. 이것들의 총합을 복리의 방식으로 14년 초에서 23년 말까지 입금한 원리 합계 총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관계들을 살펴보면은 곱하기 1.05로 커지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은 총 10개고요. 따라서 원리 합계 금액 라지 S는 원리 합계 공식 생각하지 말고요.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 첫 번째 이야기했던 등비 수열 합의 공식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공비의 값은 1.05이고요.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이 100만원 곱하기 1.05 그리고 공비 1.05에 대한 몇 제곱? 10개의 항이니까 10거듭제곱 마이너스 1. 이 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05의 10거듭제곱은 1.6으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소수점 단위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계산은 끝까지 진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위는 만원. 계산 끝까지 해서 숫자가 좀 이상하더라도 몇 백만, 몇 천원 이렇게 금액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연초에 적립한다. 소위 기수불이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었고요. 연말에 입금한다, 기간의 말일에 입금한다라는 기말풀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풀이를 할 텐데요. 앞 페이지 풀이와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14년 초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23년 말까지 진행한다고 했죠.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매년 말에 입금한다고 했으니까 처음 입금하는 기간은 14년 초가 아니라 14년 말에 14의 말에 최초의 입금 1회차 입금 1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14년 말로부터 1년 지난 기간은 어디? 15의 말이 되겠죠. 15년 말에 이자 1.05까지 받아서 원리 합계의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16년 말이 된다면은 두 번째 이자까지 받았네요. 100 곱하기 1.05의 제곱. 그래서 23년 말이 된다면은 100 곱하기 1.05의 몇 제곱일까? 앞서서 기수를 할 때 초에서 초를 뺀다고 했죠. 초에서 초를 빼서 그 차의 값이 거듭제곱, 이자를 몇 번 받은지 횟수가 된다고 했는데 말과 말도 동일한 관계입니다. 초, 말 관계가 동일하기만 하면 돼요. 초에서 초를 빼고 말에서 말을 빼는 겁니다. 초에서 말을 뺀다거나 말에서 초를 빼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23년 말에서 14년 말을 빼면은 남아오는 값은 9가 되는 것이고요. 2회차 입금은 15년 말에 발생하게 됩니다. 1.05의 1거듭제곱. 기수를 할 때처럼 마찬가지 1년 늦게 입금했으니까 이자를 받는 횟수가 한 번 적어지는 것이죠. 지수는 8. 마지막 입금은 어떻게 되느냐? 조금 여기에서 학생들이 난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식적인 면으로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긴 해요. 마지막 입금은 23년 말에 벌어집니다. 그때 100만원 입금 끝.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입금하고 금액을 찾아버리는 거거든요. 즉 창구에 가서 자 오늘 마지막 입금입니다 하면서 100만원을 주면 창구 직원이 돈을 받아서 100만원 맞네요?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예금된 금액을 얹어서 다시 돌려준다고요. 창구에 가지고 나 100만원 안 가져왔는데 어차피 내가 지금 너 100만원 주면은 그 100만원에 있는 돈 얹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안 가져왔는데 그냥 돈 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융통성 있으면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마지막 23년 말에도 자 100만원 있습니다 보여주고 가져왔네요. 기존 금액을 얹어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식적 면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거는 계산을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기말불 계산은 이렇게 적금을 타는데 쓰는 게 아니라 기말불 계산은 다른 방향의 풀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기말불은 무엇이냐면은 연금의 상환이라든지 할부금 계산을 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지금은 예금으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은행에 준 돈을 그대로 받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할부금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기간으로 나눠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낸 마지막 100만원 금액을 더해서 물건을 나한테 판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 계산들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원리합계 계산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 공비의 값을 구해보니까 1.05가 되네요. 자, 14년 말에서 23년 말까지의 원리합계 금액은 공비 1.05에서 빼기 1분의 첫 항의 값이 100이고요. 1.05의 10거듭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9가 있다고 그대로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삑, 꽝 틀렸어요. 왜? 여기에 들어간 것은 항의 개수잖아. 여기에 들어가는 10이라는 것은 항의 개수. 0제곱부터 9제곱까지니까 14년 말부터 23년 말까지 총 10번의 입금을 했으니까 10개의 항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 이거 계산 진행하시면 되죠. 1.05의 10제곱은 1.6이라고 했던가요? 거기에 맞춰서 계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기말불의 계산 공식과 기수불의 계산 공식에 정말 미묘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1.05가 있고 없고 차이인데 그 1.05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초항의 첫 항의 차이예요. 첫 항이 100이냐 100 곱하기 1.05냐의 차이가 기술 기말불의 공식의 구성하는 그 기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또 한두 번 이야기했던 기수불과 기말불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기수불의 경우 그 원리합계 공식은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서 쓰는 R이 이게 뭘 이야기한다고요? 공비가 아니라 이율입니다. 위에서 얘기한다면 5% 0.05 이율분의 기수불의 경우에는 A 곱하기 1 더하기 R 이게 첫 항이에요. A 곱하기 1 더하기 R이 첫 항. 그리고 공비 마이너스 1이니까 선생님도 실수했네요. 공비가 1 플러스 R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공비 거듭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기말불의 경우에는 첫 항에서만 차이가 발생합니다.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n거듭제곱 마이너스 1. 첫 항만 쌤이 색칠을 할게요. A 곱하기 1 더하기 R이 첫 항, A가 첫 항. 기수불과 기말불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첫 항. 등비수의 합을 구할 때 이 첫 항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풀이의 끝이에요. 이 공식을 외워서 다 써먹어도 되겠고요. 또는 방금의 흐름에 따라 직접 식을 구성해내도 되겠고요. 자, RPM 있는 또 다른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PM 829번 문제고요. 5년마다 오토바이를 새 것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한 대 가격은 우와 700만원이라네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처분할 때 1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자, 금년 초에 새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700만원 어떻게 빌리든 모았든 새 오토바이를 샀대요. 그래서 이제 700만원 이 돈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그럼 우리 미리 5년 뒤를 대비하자. 그래서 금년 초부터 매년 초에는 연이율 10%의 복리로 다음 오토바이 값을 적립해 나가겠다는 합니다. 저금을 하겠답니다. 그렇다면 매년 얼마씩은 넣어야 되겠는가? 상식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5번을 입금해서 700만원을 맞춰야 되니까 한 140만원쯤이면 될 거는 같아요. 그런데 10% 이자가 붙는 거니까, 그리고 오토바이를 팔면 10만원을 더 벌 수도 있으니까 5년 동안 700만원이 아니라 고철값 10만원을 제외한 690만원을 만들면 됩니다. 새 오토바이 사러 갈 때 혼 오토바이 타고 가서 아저씨 이거 사주세요. 10만원 받고 거기에 돈을 더 얹어서 700만원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140분은 덜 들어가겠는데,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 덜 들어가는 금액보다도 또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원리합계의 계산으로서 확인해 볼 거고요. 마찬가지 시간의 흐름. 이렇게 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초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회차 입금 라지 A라는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2년 초, 1년 뒤가 되죠. 2년 초에 두 번째 입금 A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3년 초, 4년 초 지나가고요. 언제 살 거냐면 5년마다 산다고 했죠. 그럼 요거는 좀 계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1년 뒤라고 적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뒤에 또 A 넣고요. 2년 뒤에도 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라지 A라는 금액 입금하겠죠. 마지막으로 입금하는 것은 몇 년 뒤? 5년 뒤. 5년 타고 마지막에 돈을 추가로 들고 가는 겁니다. 은행에서 찾은 돈에 또 입금할 돈 A까지 포함해서요. 즉, 이거는 기수불 개념입니까? 기말불 개념입니까? 올해 초에 입금하고, 쌤이 얘기 잘못했어요. 매년 초에 입금한다고 했으니까 매년 초. 요렇게 몇 년 뒤 얘기가 오히려 이게 좀 더 헷갈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얘기를 다시 수정합시다. 자, 올해 초 다음에 1년 뒤 초. 그러면은 올해 초라는 것도 이렇게 바꿉시다. 1년 초. 1년차 초예요. 그럼 두 번째 입금은 2년차 초에 이루어질 거고, 3년차 초에 세 번째 입금 벌어지죠. 그게 이제 언제까지 진행되냐면은 땡땡땡 마지막 5번째 입금은 5년 초에 입금하고, 사장님 우리 마지막 5번 다 냈어요. 그럼 이제 올해만 지나면 새 오토바이 사러 갑시다. 새 오토바이 사는 시점은 바로 5년 말. 그래야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게 되겠죠. 생각해보세요. 1년 초부터 2년 초까지 기간은 요게 1년입니다. 그럼 5년 초까지는 5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4년이 지난 겁니다. 5년 초까지는 5년 말까지 가야지만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겁니다. 에휴, 계속 년년 거리니까 욕 같아요. 셈이 쓰레기인가요? 자, 그렇다면은 1년 초에 입금했던 이 A라는 금액은 5년 말이 되었을 때 얼마의 금액으로 변화했을 것인가? 이율은 10% 1.1이니까 총 몇 번의 이자를 받았느냐? 5년 예금했으니까 5번 이자는 받아야죠. 두 번째 입금한 A라는 금액, 동일한 금액 입금하는 거니까 이 금액이 5년 말이 되었을 때는 1년 늦게 들어간 만큼 이자도 한 번 덜 받겠습니다. 4제곱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5년 초에 입금한 A라는 금액은 이자를 한 번은 받네요.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등비수열 합의 공식에 따라서 합은 1-R 1.1에서 1을 뺐습니다. 0.1분의 첫항 얼마인지 모르는 A 곱하기 1.1과 1.1의 몇 제곱? 5제곱 빼기 1 이렇게 값이 구성이 되겠네요. 공간이 좁으니까 넓은 데 좀 가져갑시다. 자, 그럼 0.1분의 1.1이니까 소수점 떼면은 11A 곱하기 1.1의 5거듭 제곱은 1.6으로 본다고 했네요. 0.6 따라서 6.6A가 되는 거고요. 이 6.6A가 얼마여야 하는가? 690만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헌 오토바이 10만원 쳐준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A의 값은 6.6분의 690 이상이다. 이웃풀이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 그럼 100원짜리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답니다. 계산을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수불 개념으로 내가 원하는 원리합계 금액을 구성할 최초 월입금, 꾸준한 월입금의 금액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동일한 방식의 풀이였지만 이 A의 값이 미지수로 되어 있느냐 숫자로 되어 있느냐 그런 차이 말고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말불 개념으로 연결되는 연금과 할부금의 상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PM 830번 문제고요. 기말부를 이용한 대표적인 문제가 됩니다. 할부를 갚아 나가는 문제가 돼요. 기말불은 할부라든지 연금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기말불의 풀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윤주라는 친구는 55만원짜리 휴대폰을 이달 초에 구입했답니다. 그렇다면 원리합계 할 때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시간의 흐름 쭈르륵 나타내야 되겠죠. 이달 초, 즉 1월 초에 폰을 구매했답니다. 근데 요즘에 뭐 55만원짜리 새 폰이 있나? 새로 나온 아이폰 X가 뭐 150도 더 하던데. 어휴, 언제 돈 벌어서 언제 폰 바꾸죠? 자, 그럴 때 5만원은 현금으로 현장에서 지불했답니다. 즉 50만원 이제 갚아야 되는 거네요. 그걸 12번 나누어 갚는데 언제 갚느냐? 한 달 후부터 갚는데요. 한 달 후부터 매달 일정 금액으로 12번 나누어 갚는다. 그럼 12번 돈을 주면 되는 거네요. 그럼 한 달 뒤니까 윤주가 처음으로 돈을 주는 시기는 2월 초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2월 초란 것을 계산 편의상 이렇게 바꿔봅시다. 뭐라고? 1월 말이라고. 말과 초는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고 했죠. 그렇다면 두 번째 돈을 갚는 시기는 2월 말이 되겠고요. 12번의 돈을 갚는 거죠. 그래서 12월 말까지 돈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즉 1년의 기간 동안 계속 돈만 갚아 나가는 신세. 자, 매달 갚아야 될 금액을 구하여라. 결국 이런 구성으로 바꾸면은 앞서 풀었던 829번 문제랑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기수불로 계산하느냐 기말불로 월입금을 계산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럼 얼마 넣을지 모르니까 A라는 금액 설정하고요. 12월 말이 되었을 때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이율은 월 이율은 1%라고 했네요. 그래서 A 곱하기 1.01에 자, 몇 제곱일까요? 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말이네요. 그럼 말은 그냥 숫자 바로 빼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11번 이자를 받았답니다. 2월 말에 넣은 두 번째 입금액 A라는 것은 한 달 늦게 넣었으니까 이자는 한 번 덜 받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입금은 언제? 12월 말이 입금을 하게 되는 거죠. 12번째 입금을 하면서 와 이제 할부금 다 갚았다.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물건을 판 사장님한테로 그 돈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을 등비수열 합의 공식에 의하여 계산해야 되는데 내가 매달 내야 되는 금액을 모르니까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계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사장 입장에는 처음 살 때 그냥 55만원 다 주고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저금을 할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로또를 사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즉 그 사장이 못하는 만큼을 우리가 무언가 보존해 줘야 됩니다. 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말불로 저금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 1월 초에 50만원을 받자마자 그걸 쭉 하고 예금해 두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입장이 되어본다. 본인의 입장으로 바꿔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장이에요. 50만원어치를 이제 할부를 하겠다는데 속으로 든 생각이 와 내가 지금 이 50만원 받아다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은행에 저금만 해놔도 그 돈이 12월 말에 때는 얼마로 바뀌어 있을 텐데 얘가 그거 다 메꿔줘야 하지 않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2번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1년 12달이 지난 거니까 50 곱하기 1.01의 12제곱이 바로
핸드폰을 판 사장이 받아야 되는 금액의 받아야 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금액을 맞춰 줘야지만 할부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값이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A라는 값에 대한 방정식이 성립이 되는 거네요. 1.01-1분의 A 곱하기 1.01의 12제곱-1이 원리합계 금액이고요. 그 원리합계 금액이 50 곱하기 1.01의 12제곱. 사장이 12달 저금해 놓은 금액과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1.01의 12제곱은 1.13이란 이야기 있으니까 해당되는 값으로 바꿔 적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A에 대한 계산 마무리하여서 1000원 미만은 버리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할부금에 대한 기말불 풀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연금에 대한 문제 유형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연금에 대한 문제를 찾아봤더니 RPM 831번 상 난이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상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선생님과 함께라면,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한 이후라면은 이 상 난이도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매년 말 20만원씩 10년 동안 계속 연금을 받는답니다. 연금이란 것은 내가 나라로부터든 또는 은행,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작성해 보고요. 처음 연금 받는 것은 1년 말, 그리고 마지막 받는 것이 10번 받는 거니까 10년 동안 받는 거니까 10년 말에 10번째 연금을 받게 되겠네요. 그런데 첫 번째 받는 연금은 20만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20만원이고요. 그런데 이 연금을 생각해 보세요. 월 단위로 받는 것도 아니고 1년마다 20만원 받으면 이거는 뭐 용돈 받는 느낌도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야 그렇게 짜잘하게 받을 바에 그냥 한 번에 받고 소고기 사 먹고 끝내자 라고 올해 초에 한 번에 받겠답니다. 올해 초에 한 번에 땡겨 받겠답니다. 그러면은 20만원씩 10번을 받으실 거니까 200만원을 가져가세요가 아니라 보기에서 보면 알지만 형편없네요. 우와, 많이 받아야 130만원 돈이네요. 70만원 날라가네.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자 개념을 적용해서 원리합계를 반영한 풀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올해 초에 A라는 금액을 땡겨 받게 된다면은 이거는 올해 초에 땡겨 받네요. 1년 초에 A라는 금액을 한번 미리 땡겨 받게 된다면은 그 금액을 아껴 쓰는 것도 아니라 그냥 바로 예금만 해둔다면은 10년 말, 즉 11년 초가 되었을 때 10년 말에는 1.1이라는 10% 이율 반영을 한 이자를 몇 번 받나요? 바로 10번을 받게 되겠죠. 10년 말은 11초와 똑같은 거니까 초초 그냥 바로 빼자고 했습니다. 1할은 할품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까? 0.1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0%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내가 받을 연금의 규모를 지금 받을 A라는 금액으로 땡겨 받는다면 이걸 우리는 현가라고 하는데요. 현재 가격, 이 현가의 금액을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현가를 통일 기간 동안 저금해놨을 때 얻을 수 있는 원리합계 금액이랑 20만원씩 10번 나누어서 받은 1.1의 말말이니까 바로 빼서 9제곱, 한 해 늦게 받았으니까 1.1의 8거듭제곱, 기말불 개념이니까 첫 항은 A. 얘네들 이 원리합계 금액이랑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받아갈 할부금의 원리합계랑 다시 연금의 원리합계랑 현가, 현재 한 번에 땡겨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원리합계는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동일기간 동일금액으로 완성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돈 10원이라도 미리 땡겨 받는 게 크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차탕의 값은 20만원이네요. 쌤이 잘못 적었습니다. 네. 따라서 A 곱하기 1.1의 10거듭제곱 원리합계 공식에 따라서 공비가 1.1이죠? 따라서 빼기 1, 0.1분의 차탕 20만원 곱하기 1.1의
10거도 조금 마이너스 1. 10개의 항. 10년이 지났으니까 10개의 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A 값에 대한 계산 진행해 주신다면은 올해 초에 우리가 받을 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원 미만은 버리니까 지금 현재 단위가 20만원이었죠. 소수점 아래 값은 다 버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기 1번부터 보기 5번까지에 해당되는 금액이 하나 툭 하고 튀어나올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원리합계의 문제였습니다.